아침에 전화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당 당원분이 기자회견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장소와 시간을 조금 배려해 드린 거고요. 저는 아니고 저는 그 우리 당 당원 한 분 기자회견이에요. 그러니까 덕분에 오늘 그 전화 통화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 출입하시면서 이런저런 그 고맙다는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통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 기자회견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입니다. 오늘 배포해드린 기자회견문처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출마 기자회견을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해온 출마의 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현대적 민주정당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님과 문재인 전 대표님의 대화가 소개된 기사를 읽고 저는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대표가 공천에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혁신안, 이거 만든 배경이 뭡니까? 그리고 기사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표에게 혁신위의 공천안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대표가 공천에 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까? 그게 당연한 건가요? 왜 꼭 그래야 합니까?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에서 당대표가 공천을 하향식으로 한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 때 공천 문제로 왈가왈부한다는 외신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김종인 대표님의 말씀처럼 당대표나 소수의 사람들이 될 사람, 일할 사람을 결정하면 그것이 정답입니까? 무오류의 신이나 계몽군주인가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은 될 사람, 일할 사람을 결정할 정도의 사리분별도 없다는 말입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직을 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2016년 1월 27일 중앙위원회를 급하게 개최하여 당원 부칙 15호를 만들었습니다. 사퇴하는 당대표가 지목한 외부인을 후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급조해서 당원을 바꾸었습니다. 당원 당규와 당내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런 문제에 모두 침묵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소모적인 밥그릇 다툼을 국민들께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혁신위에서 수개월에 걸쳐 만든 혁신안입니다.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약속하며 민주적 의결 절차를 거쳐서 당원당규에 반영했습니다. 얼마 전 현지 국회의원 하위 20% 컷오프 제도에 의하여 험지 대구에서 분투하시던 홍일학 시당위원장님께서 공천 탈락했습니다. 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전략공천에 의해서 공천에 탈락된 어느 의원님께서 국회 필러버스터 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당대표의 재량권이 없는 것이 문제이므로 공천에 관한 비상대권을 다 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논란이 된 두 경우는 혁신이 시스템 공천에서 남겨둔 하향식 공천 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평가 지수가 합산된 상향식 경선으로 당원과 지역 주민이 결정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집단 지성보다 소수의 권력자가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하향식 정당 문화는 이제 종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공천 비상대권을 당대표에게 달라는 주장이 나왔고 당무위원회의 권한인 당원당규 개정과 당규 해석 권한이 비대위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하향식 공천 제도에서 발생했는데 계몽군주가 비상대권을 가지는 더 강화된 하향식 공천으로 해결하겠다니요. 이것은 본질을 속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옳고 민주주의는 유능합니다. 우리 당을 제왕적 종제가 지배하던 과거로 되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당의 진짜 문제는 정당 민주주의 철학이 부재한 것입니다. 중앙당 뉴파티위원회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정치혁신과 정당 문화의 쇄신을 위해서
뉴파티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는 무슨 일을 했나요? 뉴파티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출마 선언을 연이어 했고 그때마다 뉴파티위원회 위원장이자 비대위원이자 선대위원을 겸하고 있던 이철희 위원장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뉴파티위원회 멤버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만든 뉴파티위원회인가요? 이들은 중앙당 뉴파티위원회를 이용해서 스스로 기득권과 특혜를 누릴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선거 직전 인재 영입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당의 능력 있는 인재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인재 영입 이벤트를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은 분들 많이 들어오셨죠. 그러나 총선 직전에 성공한 엘리트를 영입한다고 정당이 개혁되고 정치가 좋아졌습니까? 선거 때마다 인재 영입, 개혁 공천, 전문가 영입, 젊은 피수혈 등의 미사 여부를 사용하며 영입한 분들이 우리 당을 개혁했습니까? 국민들의 불신은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40대 정치적 리더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부에 하향식 공천이 없고 공정한 공천 룰이 확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의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는 인재들이 상시적으로 입당해서 당의 시스템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여하면서 정치적인 경험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 내부에서 인재가 양성되고 발굴되는 것이죠.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지역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도부는 아십니까? 새누리당의 예비후보 천여 명은 경선을 준비하면서 치열하게 지역을 닦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예비후보는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혁신안에 입각한 상향식 공천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혁신안에 입각 등록한 분들 중에 상당수도 중앙당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역동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중앙당의 제일 높은 테이블에 앉은 몇 사람이 당원들의 주권을 강탈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옳지도 않고 경쟁력도 없는 낡은 방식입니다. 헌법 8조 2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헌법 8조 2항이 옳은 말에 불과할까요? 이제 이 헌법 가치를 구현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2월 14일 연합뉴스와 KBS의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새 인물을 수혈하는 인재 영입 공천에 국민의 26.9%가 찬성하셨습니다. 반대로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상향식 공천에 59.9%가 찬성하셨습니다. 현재 비례의원 후보 선정도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혁신안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합공천관리위원회가 순번을 결정하는 자의적인 독선까지 우려됩니다. 저는 다음 총선에서는 후보 자격 심사를 거친 비례후보의 순번 확정은 전 당원 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후보를 지역 당원과 지역 지지자들이 결정한다면 정당 투표에 의해서 의회에 진출하는 비례의원은 당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당원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자부심을 우리 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통신 강국인 한국에서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유능한 경북의 허대만 위원장님은 포항에서 힘들게 굶터하고 계십니다. 이미 2번의 낙선을 거듭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이런 분들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정당에서 정당 전문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 선수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3번의 대통령 선거, 3번의 국회의원 선거, 3번의 지방선거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곧 4번째 국회의원 선거와 4번째 대통령 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뛸 것입니다. 당원들과 함께 지역의 밑바닥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기초의원을 재선하였고 부산 시의원에 출마해서 41.7%의 득표로 낙선했습니다. 부산 진구가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부산시당 사무처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뛰었습니다. 이재영이 파티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을 위해서 젊음을 바친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더 큰 기회를 주는 정당이 되어주십시오. 서은수군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후보 선출 경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비례의원은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저는 비례의원이 되어서 당을 현대적 민주정당으로 재정립하는 일에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당락을 떠나서 우리 당이 현대적 민주정당으로 담대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싸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독재법, 국민인권 탄압법, 휴대폰 도청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당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필리버스터 중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당이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극우보수 새누리당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대적 민주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길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당 비례대표 모집이 내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많은 비례대표 후보들이 또 참여하시고 신청하시겠지만 저는 또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당의 새로운 거듭남과 또 현대적 민주정당으로 우리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